안녕하세요. 최부식의 언론 임조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부식의 언론 필자인 엄상익 변호사가 보내온 글입니다. 엄 변호사는 강원도 동해에 있는 실버타운에 거주하며 집필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강릉 산불이 난 곳입니다. 대형 산불에 직면했던 엄상익 변호사의 리얼 체험담입니다. 제가 있는 실버타운의 옆산 능선에서 누런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화산재가 피어오르듯 점점 더 굵어지면서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연기가 하늘을 덮으면서 바다 쪽을 향해 서서히 덩어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있는 동해시가 아비규환이라고 보도하는 아나운서의 흥분한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이웃 마을인 옥계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동해시를 태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통제가 되고 기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산불을 피해 동해시를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경적 소리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전쟁터를 방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도심 곳곳이 검은 연기에 휩싸이고 불길이 아파트와 주택으로 번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겁이 나서 실버타운의 앞마당으로 나와봤습니다. 밥을 해주는 중년의 여인이 나와 허공에 가득 찬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소방 헬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다급하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겠어요? 제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연기를 바다 쪽으로 몰고 가네요. 다행이네요. 이 골짜기로 저 연기들이 몰려오면 노인들이 견뎌내기 힘드시죠. 그녀는 위험을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도 흥분하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재작년에 난 산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계곡에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울창했었는데 다 타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밤에 공중에서 불붙은 솔방울들이 불꽃놀이를 하듯 하늘에 날아다니며 불이 옮겨 붙었으니까요. 지금 이 실버타운 건물에도 한밤중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제가 묵은 노인들을 깜깜한 밤중에 해변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때 울창하던 나무들이 불 붙는 사이길을 걸어갔었죠. 이번에는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주변의 나무들이 그때 다 타버렸으니까요. 연기가 걱정이죠. 바람이 다행히 이쪽으로 오지 않네요. 불을 경험한 그녀는 눈앞에 검은 천사 같은 연기를 보면서 강심장인 것 같았습니다. 담담한 그녀의 말에 저도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아랫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개울을 가운데 두고 마치 거대한 유리벽이라도 친 듯 연기가 한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자락을 흐르는 연기와 옆에서 동행하며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홍해에 갈라진 물 사이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바람이 거대한 연기의 방향을 조금만 비틀면 제가 걷는 곳이 덮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피해서 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걷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걸 부를까 하다가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구조선에 옮겨 탔습니다. 몇 명의 악사들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음악을 들을 사람이 없어진 텅 빈 적막한 배 안이었습니다. 이젠 뭘 하지? 악사 한 사람이 허탈한 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던 걸 해야지. 그들이 듣고 있던 바이올린을 다시 모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의 멜로디였습니다.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저는 울었었습니다. 옆에서 날아가는 연기를 보면서 저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강풍이 불고 추웠습니다. 동해고속도로와 철도 아래의 글을 바닷가까지 걸어갔다가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은 실버타운의 식당에는 노인들이 몇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빠른 노인들은 이미 차를 타고 지옥 같은 동해시를 빠져나갔는지도 모릅니다. 몇 명의 노인들만 남아 식판의 밥을 묵묵히 입속으로 떠넣고 있었습니다. 재난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침착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도 하고 30년 여객기 기장을 했다는 70대 중반의 노인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소방 헬기가 떠다닌다고 하지만 병아리 오줌만한 물로 어떻게 불을 끈다는 거야? 하나님이 비라도 내려주면 몰라도. 그는 부부가 같이 실버타운에 함께 왔다가 아내가 먼저 죽었다고 했습니다. 떠드는 그의 얼굴에서는 외로움과 슬픔의 그림자가 느껴지곤 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늘 혼자 떨어져 밥을 먹는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린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걷지를 못해 작은 유모차 같은 보조기구를 의지해 다녔습니다. 며칠 전 벽 아래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난 몰래 조용히 마른 울음을 우는 걸 봤었습니다. 짙은 외로움의 고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모르는 척 지나쳤지만 가슴이 찡해왔습니다. 남은 노인들은 삶보다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왔습니다. 옆에 가까운 산등성이에서 시뻘건 불길들이 타올랐습니다. 무정형의 불길은 화가 난 것처럼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 뒤의 파도처럼 출렁이는 산줄기에 나무들에도 온통 불이 붙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본 것들과 느낌을 기록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락하는 여객기 안에 탄 어떤 일본인 승객이 마지막 순간까지 수첩에 상황을 기록해 두었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때 사람들 중에는 죽기 직전 문자로 사랑해라는 말을 보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에 제 블로그에 댓글이 하나 떴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시는 실버타운 건물에 불이 붙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괜찮으신지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확인하기 위해 실버타운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방차들이 출동해 경광등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둘러보니 아직 건물에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긴장하고 있는 출동한 소방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기하고 어딜 마을이 불이 가장 심합니다. 어다랑은 주택들이 많아 불이 붙은 집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인명피해 방지가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 산에 타고 있는 불길이 실버타운에 옮겨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불의 중심에 아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 떠있는 실버타운 건물은 거대한 여객선 같았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지 몇몇 창문에 전등빛이 보였습니다. 그 속의 노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잠이 들고 내일 아침에는 깨면 천국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저의 스마트폰이 수시로 다급한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안부를 묻는 전화들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는 4층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불붙은 뒷산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케이크에 작은 촛불이 수없이 꽂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 속에서 이런 상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인터넷 신문 최불식의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격, 클래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검색창에 최불식의 언론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종훈 기자였습니다.